자, 안녕들 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요. 너무 더워서 공부하시기 힘들 텐데 이제 서늘해지면 시험 보러 갑니다.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되겠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일부까지 배울 겁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취득세와 같이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취득세가 한 3개 정도, 등록면허세가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뒤집어진 거예요. 취득세가 하나 반, 등록면허세가 2개 반, 이렇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둘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합해서 4문제다.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25쪽 나왔어요. 등록면허세. 자, 출발할까요? 자, 제일 먼저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특징이라는 것은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도구세가 된다. 지방세면서 도구세다. 다시 말하면 얘가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뿐이 안 나옵니다. 취득세, 특별시세가 됩니다. 재산세, 특별시세가 돼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와 관계가 없는 조세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특별시에 관련된 거 4개가 나오고 등록면허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특별시세 어떤 것들이 더 있느냐? 공부 안 해도 돼요. 특별시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는 뭐만 있다고 보면 되죠? 등록면허세. 얘 나오면 그렇게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다른 조세는 후불제입니다. 취득세 후불이죠. 야, 너 취득해.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선불입니다. 선불. 얘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또는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는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죠. 돈을 먼저 납부해요. 영수증 3통을 받아요. 한 통은 내가 보관하고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한 장 보관하고 한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죠. 야, 이 사람 세금 냈어요 하고, 따라서 등기소 가기 전까지 돈부터 낸다. 선불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액이, 이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6,000원이 안 돼도 최소한 얼마를 걷는다? 6,000원을 걷는다는 것. 이건 시험의 단골 메뉴예요. 지금처럼 옳은 지문이 나왔다가 다음 시험에 나올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막 2번 반복하니까 형광펜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작년에 지문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다행이죠?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앞에 나왔어요. 등록면허세. 그리고 40만 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40만 원인 경우에는 징수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징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호박 겁먹잖아.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시작이야. 오늘 첫 시간만 되면 죽겠어. 아니 지금 설명했잖아.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는다. 그럼 40만 원이야. 40만 원은 6,000원 초과됐잖아. 초과되는 건 다 걷어야 될 거 아니야. NG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죽겠네 오늘 더워서. 등록면허세가 40만 원인 경우에는 징수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 맞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겁먹었잖아. 이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공짜가 없다. 6,000원이 안 되면 최하 6,000원 걷고 6,000원을 초과하면 다 걷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성격은 수수료 성격이다. 수수료 성격이니까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중개업 사무소를 차렸어. 그럼 손님들이 오면은 중개를 해주죠. 그런다고 뭘 받아? 수수료 받잖아. 아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에이 그냥 가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면은 대부분이 지인들이 도와주는 거야. 지인이라고 그래서 아이 그냥 가 우리끼리인데 뭐 평생 굶어 죽어요. 따라서 수수료라는 건 공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 맨날 6,000원만 나왔어요. 시험엔 어떻게만 나왔냐? 6,000원이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 작년에 처음으로 4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때 당황하잖아. 내년에 50만 원 하면 다 들겠네? 그 개념 이해 갑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재산권이야 재산권. 오늘 배우는 등록면허세는요.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하는 거야. 남의 재산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재산. 그럼 등록이라는 게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건 결국 내 재산의 어떻게 다 권리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거에는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있으면은 취득과 관련된 건 어디로 넘어갔다? 취득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걷다가 2011년부터는 등기에 관한 것도 어디에서 걷는다? 취득세에 걷어. 그러면 취득과 관련 없는 등기가 있죠. 취득과 관련 없는 등기는 면허세와 통합을 했어.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되는 거죠. 자, 해서 등기는 둘로 구별이 됐어. 역할 분담을 했어요. 취득과 관련됐다. 취득세가 걷어. 취득과 관련 없어. 등록 면허세에서 걷으라 이거죠. 요거 이해가요? 자, 이해가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취득과 관련됐어. 취득과 관련됐는데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거야. 그럼 취득세가 면제가 되지만 등기는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어디서 한다? 등록 면허세에서 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거야. 자, 취득과 관련된 등기야. 그럼 취득세에서 걷어야 되겠죠? 근데 취득세 자체가 면제가 돼. 취득세 안 걷어. 근데 등기 등록은 해야 돼. 그럼 어디서 걷는다? 등록 면허세. 요게 바로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개가 뭐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취득세에서 광어권은 광산이야. 광산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 그런데 찾아냈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야, 너 광산 찾느라 고생했구나. 취득세는 면제를 해줍니다. 광어권의 원시 취득은 면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득세가 면제가 됐지만 내 이름으로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서 걷는다? 등록 면허세. 이해가요? 자, 한 번 더 보죠.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다 그러면 취득세 낼 필요 없어요. 외국인 거니까 외국인이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걸 내가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취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내 이름으로 등록은 해야 되겠죠. 어디서 걷는다? 등록 면허세. 그 다음 요거죠.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가 됐다. 제척기간 배웠죠. 그러니까 우유의 유통기한. 제척기간이 끝나면은 취득세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등기 등록은 해야 된다 이거죠. 어디다 해야 된다? 등록 면허세가 걷는다. 안 걷으면 손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취득세 면세점 배웠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야 안 내?
자, 그러면 자, 취득세 5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샀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이라 생각하면 되죠. 자, 50만 원짜리 차 있을까? 요즘 애들 차도 장난감 차도 뭐 100만 원 되고도만.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또 잊어먹었어. 여보세요. 면세점이 뭐야? 오늘 해대도 너무하다. 2주간에 지난 시간에 목 쉬어라고 떠들었는데 면세점이 뭐야?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가 된다 이거지. 그럼 50만 원짜리는 다 면제야. 그냥 내가 이름을 차량으로 예를 들어 만든 거지. 그럼 5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취득세 면제가 되잖아. 근데 내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가지의 공통점은 취득과 관련이 있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근데 등기 등록은 해야 돼. 그럼 어디서 걷어라? 등록면허세. 둘 중에 하나는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예요. 괜찮아요. 뭐 맨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오늘 첫 시간부터 잘해봐요. 힘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저 시험 봤다고 그랬죠? 본다고 그랬잖아요. 합격했어요. 1차는. 뭐 1차는 뭐 다 붙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일 싫은 과목이 있어.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의 다른 과목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진짜 하기 싫은 게 있어. 법령이에요. 법령. 중소기업 법령이라고. 숫자가 그렇게 많고 과태료가 뭔뻑하면 3천만 원이고 3년이고 나와. 지겨워 죽겠어. 얘 잡히지 않을 애예요. 평생. 잘 들으셔요. 얘는 어떻게 공부했냐? 꽈락만 면하자. 그냥 매일 조금씩 찔끔찔끔 했어요. 끝까지 갈 거니까. 얘는 올인해도 얘는 살릴 놈이 못 돼. 내 편이 못 돼. 그냥 끌고만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될 놈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개론이 있어요. 회계학. 요건 만점일 줄 알았더니 한 개가 틀렸어. 계획이 여기서 요거 빌려줄 거거든. 이해 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진단. 이런 게 있어요. 조사 방법. 기업 컨설팅 할 때. 이런 것들이야 뭐 기본 점수 나오고. 이래서 내가 합격하는 비법이 그것 중에 하나예요. 죽어도 안 낼 놈은 그냥 끝까지 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과락만 넘으면 되는 거야. 내 목표가.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좋은 과목에서 자신 있는 거에서 고득점 해갖고 빌려주면 되니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전 모든 시험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이 얼마나 합격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야. 치고도 안 잡히는 놈만 올인해. 시험 볼 때까지 안 잡혀. 그럼 자신 있는 과목에서 고득점하는 기회를 스스로 뺏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안 되는 놈은 그냥 끌고 가. 그 놈은 그냥 과락만 넘자. 다른 거에서 좀 신경 써갖고 저 고득점 과목에서 그래서 빌려줘서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저는 그게 48점 나와가지고 꽈락 나올 줄 알았어요. 얘 꽈락이면 다른 거 만점 맞아 소용없다. 그래서 그나마 48점이 나와갖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다른 거에서 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72점으로 됐는데 60점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시간도 없었어요. 왔다 갔다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좀 보고 KTX 보고 이거 자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번 시험 볼 때는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될 놈만 잡으려고 하잖아. 안 될 놈 평생 안 잡혀. 안 잡히는 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는 꾸준하게 때 어떤 과목이라고 지금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목이야. 안 잡혀. 안 잡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고 그나마 조금 난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점수가 좀 올라가겠다. 이런 과목이 꼭 있죠. 그걸 갖다 하란 말이에요. 세법이라기보다는 이 세법은 어려운 거고 중개사법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좀 말이 뭐 이래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해볼 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절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전 항상 묻잖아요. 모의고사 봐도 점수 안 나와도 히히 웃고 하잖아. 왜? 실전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애지간하면 여기 계신 분 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바꿔요.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안 잡힐 놈은 평생 안 잡히는 거예요. 걔는 그냥 끝에까지 매일 꾸준하게 끌고 가면 돼. 그러면 기본 점수 높게 나와요.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니까 또 다 까먹었죠. 다시 한번. 등기라고 하는 건 2011년도부터 둘로 쪼개졌어. 취득과 관련됐다. 여기에서 걷어. 취득과 무관하다. 그럼 여기서 걷어. 오케이? 그러나 취득세가 취득과 관련됐는데 취득세가 면제가 됐어. 그럼 등기는 돈 떼먹힐 수 있겠죠. 그거는 어디에서 걷어라? 등록면허세에서 걷어라. 둘 중에 하나. 과거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자, 1, 2, 3, 4, 5.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이게 답 찾는 요령이니까 자신감? 뭔지 몰라도. 문제가 뭘까? 취득세가 과세되는 등기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요게 뭐가 나왔냐? 부동산 취득 이렇게 나왔어. 취득과 관련됐으니까 이 어디서 걷어? 취득세. 나머지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어디서 걷어? 등록면허세. 이게 시험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답 찾는 요령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가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납세 의무자다. 간단해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하는 자. 다시 말해서 등기 권리자라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과목에는 등기 권리자와 설정자를 중요시하죠. 세법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 등록하는 자가 세금을 낸다 이거죠. 그럼 등기 등록하는 자를 세목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저당권. 저당권은 누가 낸다? 저당권자. 저당권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자, 은행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 지역권. 지역권이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승역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항상 지역권이다. 세법에서는 요역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요역지 소유자. 그 다음 전세. 전세권이다 그러면 항상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건물 주인은 아니죠. 세입자가 되죠. 임차인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상권은 누가 되느냐? 지상권자. 다 권리자야. 그 다음에 대위등기가 나오는데 대위등기다 그러면 부동산이 미등기야. 그러면 채권자가 등기를 대신 신청하죠. 이걸 뭐라 그런다? 채권자 대위등기라고 얘기하죠. 자, 이미 다른 과목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10억짜리 갖고 있다. 은행에서 7억을 빌렸다.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가 돼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하려고 보니까 이게 미등기 건물이야. 그럼 등기가 안 됐으면 권리 설정 힘들죠.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앞서 등기를 살려주죠.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따라서 채권자 은행은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은행은 우리가 대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리고 했으면은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도 있다 없다야. 그리고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얘가 대위 등기 신청했다는 것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안 한다? 그렇지.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해서 대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확인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대위등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우리가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가 납세 의무자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 기억,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대위자는 납부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납세 의무자에게 사실을 즉시 뭘 해야 된다? 통보를 한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대위 등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쪽의 과세표준. 우리가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1, 2, 3, 세 가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럼 과세표준 공식을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요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특히 과세표준과 세율은 등록면허세 심장입니다. 이건 매년 거의 나오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럼 과세표준은 취득세면 취득 당시에 가액, 등록면허세는 뭐가 돼? 등기 등록 당시에 가액. 요게 10억이다. 그럼 얼마로 신고하면 돼? 10억.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거야.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에 보니까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나는 신고 안 했는데 얼마인지 알고 신고를 고지서에 금액을 썼을까? 1년에 한 번씩 기준금액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시가표준액이 된다. 그 다음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요건 6개가 있다고 그랬죠. 날짜를 물어보면 5개야. 취득세 날짜, 국, 수, 공, 판, 장. 금액을 물어보면 6개야. 국, 수, 공, 판, 장, 법률. 요 6가지는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요게 이제 등록면허세 전담이죠. 첫째, 채권금액이 될 때가 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둬요. 채권금액은 2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으면 채권금액이야. 당연한 얘기니까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와?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어떡하느냐? 그럴 때는 목적이 된 금액이 채권금액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 그럼 은행은 저당권 설정해야 되겠죠? 얼마? 1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으면 1억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야. 그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채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사채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사채는 이자가 비싸죠. 그리고 내가 사채를 1억을 빌렸다. 그럼 1억에 저당권 설정 안 합니다. 1억에다가 내가 빌려준 개월수에 대한 이자가 있죠.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권리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1억은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는 항상 1억보다 큰 금액. 바로 그걸 1억 5천이다. 그럼 그 목적이 된 금액이 채권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채 같은 게 좀 얘가 그렇습니다만은 그거예요. 악착 같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은 1억이지만 1억으로 권리 설정 안 합니다. 1억에다가 3개월 동안 받을 이자, 내가 받을 전부 이걸 목적이 된 금액으로 한다는 것. 그러면 채권 금액으로 공부하면요 암기하겠다는 뜻이야. 세법은 암기가 안 돼. 채권 금액으로 공부하지 마.
어떻게 공부하냐?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이라는 건 왜 합니까? 그래, 야, 이거 거의 한 5개월 끝날 동안까지 안 되네. 돈 받을 게 있으니까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봐, 가압류 왜? 그래, 그것만 하면 돼. 돈 받을 게 있으니까 하지. 심심하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 가처분 왜? 그래, 경매 신청 왜? 그래, 그럼 4가지가 다 돈 받을 게 있단 뜻이야. 이 돈 받을 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 거야?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란 말 뜻은 내가 받을 돈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그 단어에 힌트가 나오잖아. 돈 받을 게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건수가 나옵니다. 건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추가 등기. 추가 등기다 그러면 세금이 건당 6,000원이 됩니다. 건당 얼마? 6,000원. 그러면 추가 등기라는 말 뜻은 뭐야? 첫 번째 등기야? 두 번째 등기야? 그렇지. 그거 알면 끝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10억짜리 갖고 있어. 은행이 7억을 대출해 줬어. 그럼 은행은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할 때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저당권자가 누가 되는 거야? 갑이야? 은행이야? 은행이야. 그러면 과세 표준은 10억이야? 7억이야? 그봐, 자신 없잖아. 오늘 등록면허세는 남의 재산 필요 없어. 내 돈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뜻은 뭐냐? 내 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등록면허세란 말이야. 그러면 은행이 한다. 그럼 은행이 자기 돈이 얼마야? 7억이야.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럼 7억에 대해서 세율은 지금 공부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알아야 돼. 등록면허세 세율은 하나야. 1000분의 얼마? 2. 그러면 140만 원이 은행이 납부하면은 7억에 대해서 권리 설정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했다가 1년 뒤에, 3년 뒤에 무사히 빚을 갚았어. 무사히 빚을 갚았으면 권리 설정할 걸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걸 뭐라 그런다? 말소 등기. 그러면 그 건물의 두 번째 등기가 되죠.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 냈어. 또 그 물건에 대해서 두 번째 할 때도 7억 곱하기 140만 원 하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등기할 때는 건수, 한 건, 두 건, 세 건, 수량이야. 그 다음 건당 세금이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된다는 것.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를 항상 뭘로 들었어?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1인분에 10,000원이야. 그럼 공깃밥 하나가 기본으로 나오죠.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공깃밥 추가할 때 10,000원을 또 내면 억울하잖아. 그럴 땐 공깃밥 추가 얼마예요? 1,000원. 공깃밥 추가는 1,000원. 추가 등기는 얼마? 6,000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2달에 한 번씩 똑같은 예를 들었거든. 근데 이렇게 실증을 안 내고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해 가겠어요? 추가 등기? 그럼 추가 등기는 뭐냐 하면 두 번째 등기인데 이거 외워야 되냐? 아니야. 이름에 두 번째요 하고 다 주어져. 자, 어떤 말이 나오냐? 변경, 변경, 변경. 변경의 뜻이 뭐야? 바꾼다는 것은 옛날에 했으니까 바꾸는 거죠. 그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니까 건당 6,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소. 말소라는 건 지운다는 얘기죠. 지운다는 건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 거니까 몇 번째 등기가 된다? 두 번째. 이해 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가 남의 부동산을 빌린다. 남의 부동산을 빌리면 임대차 계약서 쓰죠. 임대차 계약 조건은 몇 개가 있어?
이건 세법이 아니고 상식이야. 그렇죠. 전세 월세. 2달에 한 번씩 해도 이거 잘 몰라? 이거는 사회에서 알잖아요. 빌린다 그러면 전세 아니면 월세지. 이거는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도 또 나오니까 용어 자체를 알아야 돼. 전세를 뭐라 그런다? 전세권. 그 다음에 월세는 뭐라 그런다? 임차권이다. 이걸 먼저 접근을 해야 쉬워. 전세는 전세권, 월세는 임차권. 그럼 전세다 그러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10억짜리가 있는데 뭐 이게 아파트가 되든 상가가 되든, 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왔어. 전세 보증금을 전세 금액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을은 전세 보증금 1억을 자기 돈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 임차인이 하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과세 표준은 10억이야, 1억이야? 그렇죠. 항상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 그럼 1억에 대해서 세율이 1000분의 2니까 20만 원 내면 전세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식이면서도 시험 문제용이니까. 전세금액 되나요? 너너 요번에는 병이 월세로 들어왔어. 월세다 그러면 돈을 2번 내죠. 보증금 1번, 월세 1번.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은 전세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월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고 써요. 1억. 그 다음에 월세. 월세라 그러면 좀 싼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세련된 말로 월 임대차 금액 200만 원이다. 1억에 200만 원. 그럼 전세는 쉬워. 금액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월세는 금액이 2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2개짜리가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이거야. 아주 답이야, 답. 그러면 자, 전세보증금 1억. 전세보증금 1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럼 월세보증금은 이사 갈 때 찾아갈 수 있어, 없어? 그럼 그때 다르잖아. 월세가 밀리면 까고 주니까.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는 인정을 못해요, 세법에서는. 왜? 월세가 밀리면 깔 수 있으니까 얘를 세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딱 그럼 금액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 된대. 그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월 임대차 금액이다.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어느 날은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나오고 다음번에는 임차 보증금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 얘는 항상 2개뿐이 안 나와.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1년간 이거 배우는데 나왔다. 틀릴 수 없잖아. 노노노 공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승역지는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돼? 요역지가해. 지상권이다. 부동산가해.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등기처럼 애매모호한 것은 잘 안 내요. 나머지 것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이게 과세 표준이야.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몇 개 안 되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은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취득세 세율과 똑같이 출발합니다. 취득세 세율과. 자, 지방세에서 쓰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있으면 뭐가 따라다닌다? 탄력세율. 탄력이라는 건 뭐야?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무엇을? 표준세율을. 그러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표준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어. 그럼 표준세율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탄력세율이 나오니까 가감할 수 있다는 건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세율은 딱 두 개는 알아둬요. 건수,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나머지 권리 설정은 1000분의 얼마? 2. 등록면허세는 1000분의 2뿐이 없어. 그럼 나머지는 뭐냐? 잘 봐야 돼요. 대충 들으면 골치 아파. 나머지 것들은 뭐가 되느냐? 보세요.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전등기. 이전등기는 남의 걸 가져왔으니까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란 얘기 아니야. 이해가?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은 남의 걸 가져온 거야. 그지? 이전 등기는 승계 취득이니까.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왔잖아. 다 취득이야. 다 취득이면 어떡하느냐? 취득세 세율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거 배웠죠. 취득세 세율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엄청 땀 흘리면서 했어. 뭐냐면은 취득세 표준세율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지, 취득 2% 고정, 등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랬죠. 이해가요?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2% 빼주면 남는 게 등기죠. 바로 이게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은 취득세와 관련이 있죠. 그럼 세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주면 돼? 2%. 2%만 빼주면 등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제가 이거 배웠죠.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2%인 건 어떤 게 있나 배웠잖아. 그럼 취득은 증가를 뜻한다고 그랬잖아. 뺀다는 건 증가된 건 없어. 근데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죠. 이게 등록면허세율이야. 자, 그러면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내가 만들었어. 짜네 안 짜네? 짜네 안 짜네? 짜네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새 거 생겼어. 짜네 안 짜네? 안 짜나지. 내 거가 생겼는데 나 갑자기 또 당황했어 지금. 그럼 원시취득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럼 내 거가 없던 게 생겼어. 짠하지 않아. 1000분의 얼마? 28. 여기에서 얼마를 빼줘라? 2%. 2%가 분수를 얼마야? 1000분의 20. 빼주면 얼마 남아? 1000분의 8이 된다는 것. 등기에 관련된 거 구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 그 등기에 관한 게 등록면허세 세율이다 이거야. 에? 이해 잘 안 가셔? 2주 전으로 다시 갈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승계다 그러면 매매를 뜻하죠. 농지가 있으면 3%. 농지라는 말이 없죠? 농지라는 말이 없으면 몇 프로야? 4%. 1000분의 40. 여기에서 얼마를 빼주라고 그랬어? 1000분의 20. 그럼 얼마 남는다? 1000분의 20. 그러니까 이 취득에 관한 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 2%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죠. 무상이전. 무상이전은 상속은 짠하죠. 그죠? 농지면 짠하고 농지가 아니면 안 짠한데 농지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1000분의 얼마? 28. 여기서 얼마를 빼줘? 1000분의 20. 얼마 남아? 1000분의 8이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이거는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나오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집어넣으면 돼. 등록면허세 세율 이럴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라? 2% 끝 이러면 돼. 그럼 나머지 권리는 무조건 1000분의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이전인데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뭘 뜻한다 그랬어? 증여.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란 말이 없어. 그럼 할머니가 받은 거야. 할머니는 1000분의 얼마? 35.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주면 얼마 남는다? 1000분의 15가 남는다는 것. 등록면허세 세율이 나오면 요게 같이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근데 너무나 쉬운 거야. 건수, 건당 6,000원. 권리 1000분의 2. 나머지만 취득세 세율에서 몇 프로 빼줘? 2%만 무조건 빼주면 돼.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이해하죠. 보존등기다. 원시 취득. 취득이 나오잖아. 이전등기다. 승계 취득.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것. 되겠습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얘는 뭐 많이 나옵니다. 얘는 어디서도 나온다? 취득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나오는데 중과세율은 간단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합니다. 취득세.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은 몇 배 중과세? 1억 하고 있는데 3배 그럼 나 못하러 4배. 대도시, 과밀. 이거 알아둬야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쉬워. 대도시뿐이 없어. 그럼 몇 배뿐이 없는 거야? 몇 배? 3배뿐이 없는 거야. 취득세랑 똑같아.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가 대도시야.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을 했어. 대도시는 일단 사람이 많어. 숨쉬기 힘들어. 근데 여기다가 법인을 설립하면은 회사 세웠어. 종업원들 들어오겠죠. 협력회사 들어오겠죠. 사람이 많은데 더 많아지지. 야, 들어오지 마. 여기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도 설립하면 몇 배 중과세? 3배. 대도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도시 바깥에 본점이 있었어. 이걸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어. 전입이라고 그러죠. 대도시 안으로 본점이 전입이 되면 회사 설립한 거나 똑같죠. 없던 본점이 생겼으니까 들어오지 마. 사람 많어. 들어오면 몇 배? 3배. 왜 3배입니까? 대도시니까. 다만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에서는 공장신설 증설도 중과세했지만 등록면허세는 법인만 중과세합니다.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것 뭐가 있느냐? 우리가 중과세에서 제외 업종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 요건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일부러 취득세에 안 써놓은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 설명하려고. 취득세에 똑같은 걸 또 쓰면 페이지 수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옆에 써놔도 돼요. 취득세와 동일 이래도 되겠죠. 그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은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회사를 설립해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은행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5가지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업종들은 대도시 안에 설립을 했어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도 중과세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첫째 줄 그거 두 번째 줄 끝에 정당한부터 밑줄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이외의 업종 변경 밑줄 업종 변경 그 다음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밑줄 업종 추가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 딱 2가지 2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했어. 내가 은행업이야. 중과세 안 하죠? 2년 이내에 다른 걸로 변경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뭐 소매상으로 하든 판매업으로 하든 제조업으로 하든
그러면 당연히 업종이 변경됐으니까 중과세 해야 되겠죠. 에이? 또 하나, 2년 이내에 업종을 추가했어. 내가 은행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중과세 제외업종이죠. 은행을 하면서 공장도 같이 했어. 그럼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가 되겠죠. 추가됐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중과 제외업종하고 중과 제외업종 이외의 업종을 동그라미 겸업. 사업을 겸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중과 제외업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겸업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가 되죠. 기억 니은 이해 갑니까? 중과 제외 업종인데 업종을 변경하나 추가하면은 당연히 중과세 하죠. 그 다음 중과 제외 업종을 같이 사업을 하면 겸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그거 몇 년 이내 업종 변경? 2년 이내.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끝.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기출문제 한번 해봐야죠. 26조 양괄호 6번 기타 나왔죠. 그 중에 1번 전세권 나왔죠. 체크. 요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기 한마디 할 게 있어. 때 보면은 평상시 다뤄보지 않은 게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에? 평상시 안 나오던 게 지문 한두 개 나올 때가 있어. 꼭 공단이 그래요. 이거는 낯선 게 나오면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하질 않아. 그럼 어떡하느냐? 상식으로 접근해봐. 그럼 답이 무지하게 쉬워요. 저 매년 이렇게 강의합니다. 왜? 평상시 안 나오던 지문 배우지도 않은 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당황한다고.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 상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그냥 나와요. 뭔 말인가 이해가요? 앞으로 이거 우리 안 배우던 건데 그런 게 만약에 하나 두 개 나오면은 상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연습들 해보셔. 자, 그럼 문제야.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냐? 요게 나왔어요. 여기만 보면 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6억짜리가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들어왔어. 전세 금액이 3억. 전세 기간이 2년. 요게 시험 문제야, 요게. 그러면 그림은 이해가요?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문제일까? 그렇지, 전세권에 관한 문제지. 그러면 일단 전세권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지? 이해가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 6억이야, 3억이야? 그렇지, 내 돈만 된다고 그랬잖아, 3억. 세율은 얼마라고 배웠어? 그럼 2, 3은 6, 60만 원 되죠? 전세 기간은 볼 거 있어, 없어? 끝.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볼게요.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옳은 것. 첫째, 과세 표준은 6억이다. 맞아, 틀려? 왜 또 자신이 없어? 그 다음에 세율은 1000분의 8이다. 틀려요. 이해가? 그 다음에 산출세액은 6,000원이다. 틀려요. 이해가나?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주소지다. 또 틀려나 미치겠네.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소재지라고 그랬잖아. 와. 에? 이분은 왜 자꾸 날 괴롭혀? 소재지, 요게 틀렸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맞아요, 틀려요? 에? 이게 시험 문제야. 작년에 기출 문제가. 이게 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본다면은 이거잖아. 나 이거 몰라. 공부 안 했어. 그래도 납세 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것만 알아도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 찾는 건 쉽다는 얘기지. 제 말뜻 이해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전세 살아봤잖아. 그럼 전세권자는 누가 설정하는 거야? 세입자가 하는 거잖아. 옳은 게 그걸로 답이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많이 했죠. 납세지는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개뿐이 없어. 소재지, 주소지.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와. 근데 틀리는 거 이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방세는 항상 소재지야. 그럼 지방세가 뭐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하고 소득세는 주소지야, 국세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여러분이 장점이 뭔지 알아? 모르면 대답 안 해. 소리가 줄어들어.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정도는 맞아. 그지? 다른 거 어려운 거 나왔을 땐 틀려도 괜찮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첫 시간이 지났어요. 오우, 미치겠어.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뭐냐? 부가징수 나와 있죠. 납세 절차와 비과세는요, 항상 단골 메뉴입니다. 세금은 걷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28쪽에 나와 있는 부가징수는 좀 쉬었다 할까요?